안녕하세요.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 한국체육사 강의의 방선영입니다. 자, 체육사 선택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좀 고민되시죠? 체육사 같은 경우에는 암기해야 될 내용들이 조금 많기는 해요. 그렇지만 평소에 체육이나 뭐 이런 역사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다면 한 번쯤 도전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조금 조심스러운 과목이기는 하네요. 이게 왜냐하면 하나도 역사에 대해서 모른다, 뭐 체육사에 대해서 모른다, 관심이 없었다, 내가 학창 시절에 뭐 사회, 역사 이런 거를 너무 싫어했다 하시는 분들은 이 그 자체만으로 좀 지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체육사 내용적으로 볼 때는 많은 내용은 아니죠. 물론 문제가 출제가 될 때 되게 아주 들어가서 꽈서 내는 문제들이 있기는 해요. 근데 그런 문제들까지 다 잡으려고 하시지는 마시고요. 꼭 나와야 되는 문제들 있거든요. 그런 문제 위주로 해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교재 보시면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체육사의 의미하고 체육사의 이해부터 나오죠. 체육사라는 건요, 말 그대로 사잖아, 역사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왜곡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주관적으로 뭔가 본질이나 가치나 이상이나 이런 거를 담을 수 있는 분야는 아니에요. 그런 분야는 약간 철학적인 면이고요. 체육사 같은 경우에는 아주 사실에 기초해서 실증적으로 실제적 증거가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딱 아주 그 본연의 가치, 그 가치가 아니고 사실적인 면을 다룬다라고 보시면 돼요. 체육사의 이해. 고대에서부터 오늘날까지의 체육의 변천 모습을 살펴보고 각 시대의 체육관이나 그 방법 등에 관련된 시대적, 사회적 배경 등을 역사적으로 연구하는 분야이다. 그쵸?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체육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고 체육관, 체육에 대한 관점, 뭐 이러한 것이죠. 그 방법, 이러한 것들을 연구하는 것이다. 현재의 체육 상황을 명확히 인식하여 이를 바탕으로 장래를 현명하게 통찰하기 위한 학문이다. 말 그대로 아주 객관적이고 사실적이고 실증적인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고요. 기출 보시면 기출 포인트에 체육사 15년도, 17년도, 18년도에 계속 나왔죠. 그러면서 체육과 스포츠를 역사적 방법으로 연구하는 학문. 말 그대로고요. 연구 대상에는 시간, 공간, 인간 이렇게 있어요. 시인의 공간 이렇게 해서 우리는 볼게요. 시인의 공간이다 해서 시간, 인간, 공간 이 세 가지가 연구 대상이에요. 이 세 가지를 해서 그 시간에 그 사람들의 그 공간 안에서의 것들을 본다. 시인의 공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체육사의 연구 영역 볼게요. 체육사는 신체 운동을 대상으로 한 역사적 연구이다. 인간은 선사시대부터 수면 이외에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각각의 상황에 맞는 자세를 취하거나 운동을 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인간은 긴 역사를 통해 각각의 민족의 고유한 일상적, 노동적, 전투적, 스포츠적인 여러 운동 형태를 만들어내고 시대적, 지역적으로 특색 있는 신체 문화를 형성하였다. 즉, 체육사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했죠? 우리 왜 학교 다닐 때 운수가 좋으면 교문에서 걸리지 않아. 그쵸? 교문에 막 선도부 애들 서 있고 선생님들 서 있고 지도하시잖아요. 그러할 때 첫 번째 신체 운은 뭐다? 운동. 그 다음 신체 수련. 그 다음 신체 교육. 그 다음 신체 문화. 이렇게 해서 체육사란 신체 운동부터 해서 신체 수련, 신체 교육, 신체 문화 이러한 것들의 유기적인 문제를 거시적으로 고찰하고 그러한 존재의 의의를 역사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독자적인 학문 영역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체적으로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았었으나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 운수, 교문, 운수가 좋으면 교문에서 걸리지 않는다 해서 운동, 수련, 교육, 문화 이렇게 해서 거시적으로 봤다라는 거고요. 이게 기출이 됐었어요. 체육사의 연구 영역에서 체육사 연구 영역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이게 됐었는데요. 연구 영역 우리는 어떻게 기억할 거냐면 세 가지로 크게 나와 있죠. 특수한
계획에 특수한 계획에 거꾸로 가요. 특수한 계획에 새 통을 먹으라고 지시했다. 특수한 계획에 새 통을 먹으라고 지시했다 해서 개별적이고 특수적 영역이 있고요. 첫 번째. 그 다음 통사적, 세계사적 영역이 두 번째고요. 시대적, 지역적 영역이 세 번째가 돼요. 이렇게 기억하시니까 좀 쉽죠? 특수한 계획에 새 통을 먹으라고 지시했다 해서 아주 개별적이고 특수한 영역이 있고요. 통사적인 거는 어떤 시대를 구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것을 통사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세계사적으로, 시대적으로, 지역적 영역으로 나눠서 연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아셨죠? 이렇게 해서 요 세 개를 잡아내고 연구 영역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기출이 됐었던 걸로 기억해요. 한 번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체육사의 연구 내용 해서 연구 방법에는 뭐 체육사는 기존에 있었던 여러 체육 사상을 연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사료를 통하여 체육사를 재구성해야 한다. 체육사 연구 방법의 중심은 사료의 분류와 평가이다. 해놓고 체육사의 시대 구분 있잖아요. 이 시대 구분은 체육사 같은 경우에는 독자적인 게 있어요. 독자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교재 보시면요. 체육사의 시대 구분은 기존 구분 방식을 따를 필요 없이 주제에 따라서 독자적으로 구분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단 여기서는 이거를 시대를 나눌 때 아주 독자적으로 나눌 수 있지만 그거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확실한 증거, 우리 아까 실증적인 거라 그랬잖아요. 체육사는 실제적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증을 거쳐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러한 분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증 뭐예요? 체육사의 시대구는 철저한 고증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료에 근거하여 아주 이론적으로 밝히는 그러한 것이 고증인데요. 이 고증을 밝혀서 할 수 있는 아주 독자적인 것이다. 시대 구분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어요. 몇 년도. 그렇지만 그게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는 않아요. 그 다음 연구 단계 보시면 연구 단계는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볼 거냐면 문자가 사실 풀렸다. 문자가 사실 풀렸다. 이렇게 해서 어떤 문제를 할 것이냐. 첫 번째가 문제를 결정하는 거고 그 다음 자료를 수집하고 분류하는 게 두 번째 단계겠죠. 세 번째, 가설이 생길 거 아니에요. 어떤 그러니까 가상하는 설명, 그러니까 새로운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이럴 것이다 라는 가설이 생기고요. 그 다음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겠죠. 그거에 따라서 풀이와 해설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연구 단계예요. 체육사의 연구 단계. 첫 번째, 어떤 연구 문제를 선택했어요. 그 다음 자료를 수집하고 분류해서 가설을 구성해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풀이와 해설하고 여기는 서술이라고 돼 있죠. 이러한 것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연구 단계를 기억하시면 조금 쉬우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워낙에 체육사라고 하는 것이 좀 외울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그냥 달달달달 다 하나씩 암기하시기에는 좀 복잡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글짓기를 했으니까 같이 글짓기에 동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이제 들어가서 시대별로 나눠서 볼게요. 선사 삼국시대 먼저 나와 있죠. 선사 및 부족 국가시대의 제육해서 선사시대 먼저 나와 있는데요. 이 선사시대라고 하는 건 원시시대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이 원시시대는 그러니까 선사시대는 역사의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떤
단서를 보고 아 이거는 이랬구나 이걸 보고 추론할 수 있는 그런 게 단서가 먼저 뭐 어디서 튀어나오죠. 뭐 지금도 나오잖아요. 어느 시대 유물이 발견되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걸 보고 아 그 시대의 사람들은 이걸 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인데요. 원시시대, 선사시대의 생활과 신체 문화. 선사시대에는 학교를 전제로 하는 오늘날의 체육은 존재하지 않았겠죠. 그렇죠? 근데 식량 획득의 수단이자 식량 획득의 수단이자 신체 활동으로 이러한 것들은 뭐 전투술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예요. 그죠?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활동하기 위해서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 생존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죠. 식량 획득의 수단이자 신체 활동의 수단으로 수렵은 뭐예요? 사냥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구분되어 있지 않았어요. 이 선사시대에는 내가 뭐 먹어야지 혹은 먹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운동해야지 이런 구분이 아니고 그냥 생존 그 자체, 생활 그 자체로 식량 획득의 수단이자 뭐 전투 기술이나 뭐 아무튼 뭐 신체 활동이나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수렵이라는 사냥을 통해서 했다라는 거고요. 활, 창, 돌도끼 등의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이 하나의 기술로 인정되었을 것이며 그쵸? 이런 수렵이나 사냥을 하기 위해서 활창, 도끼,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이 하나의 기술로 인정이 되었겠죠? 이것은 고기를 얻는 생산 기술인 동시에 몸을 지키는 전투시설. 그죠? 생산 기술인 동시에 전투술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분되지 않았었구나. 이 시대에 석촉이 발견된 것은 석촉이라고 하는 건 돌로 만든 화살촉 같은 걸 얘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궁술이 발전되었음을 나타낸다. 궁술은 약간 계속적으로 이제 나올 거예요. 궁술이라는 건 활쏘기 이러한 것들이 궁술인데요.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석촉이 발견된 것으로서 궁술이 발전되었음을 나타낼 수 있고요. 어린이들은 또래들과의 놀이를 통해 혹은 부모로부터의 궁술을 배워서 그 사회에 적응해 나갔으리라 추측된다. 이건 말 그대로 추측이죠. 근데 석촉이 발견된 것을 토대로 해서 그러한 것들을 추측할 수 있구나라는 거고요. 애니미즘과 샤머니즘 같은 원시신앙과 관련된 주술 활동과 성인식 등으로 신체 문화의 독특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뭐 애니미즘은 무생물계에도 뭐 생명이 있다, 뭐 동물한테도 뭐 있다라는 그러한 거고 샤머니즘은 초자연적인 것과 이렇게 소통하는 뭐 그러한 거잖아요. 그러한 것을 얘기하는 것으로서 원시신앙과 관련된 주술활동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장 큰 특징이 이거예요. 식량 획득의 수단이자 신체 활동으로 수렵이라는 것을 했고 생산활동인 동시에 전투술이었다. 이게 분화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시대에도 석촉이 발견된 것으로 궁술을 했다. 부모로부터 배웠거나 또래로부터의 놀이를 통해서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졌겠구나라는 게 선사시대, 원시시대 말 그대로 그 특징이 전부고요. 그 다음에는 부족 국가시대가 나오죠. 부족 국가시대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뭐예요? 제천행사라고 하는 게 나와요. 제천행사. 말 그대로 풀이해서 하늘천이잖아요. 하늘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언제? 파종과 수확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이 하늘에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파종하고 수확한대요. 이거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이때 이미 농경사회가 발전했구나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죠. 그러하면서 여기서는 생산기술과 전투술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다면 농경사회의 발전으로 생산기술과 전투술이 분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분리가 된 거죠. 그죠?
이때는 원시시대, 선사시대에는 생산기술인 동시에 전투술로 수렵을 해고 사용을 했다라고 했는데 농경사회가 발전하면서 제천행사라는 의식이 치러지고요. 생산기술과 전투술이 분화가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제천행사가 그 지역별로, 그 시대별로 어떻게 불렸는지 보시면 첫 번째는 이거 어떻게 불렸냐면요. 너 나랑 부영고등학교 너 나랑 부영고등학교 동무신가배? 이렇게 나랑 고등학교 부영고등학교 동무신가배? 해서 부, 영, 고, 동, 학교, 동, 무, 신, 가배 이렇게 했어요. 부여에서는 제천행사를 연고라고 했고요. 고구려에서는 고구려의 동맹, 동예의 무천, 신라의 가배라고 했어요. 이게 고구려 동맹, 그 교재에는 지금 고구려 동맹이 먼저 나왔죠. 고구려 동맹, 부여의 연고, 동예의 무천, 신라의 가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너 나랑 부영고등학교 동무신가배? 이렇게 해서 한 문장으로 기억하시면 조금 더 쉬우실 것 같아서 자 해봤어요. 이렇게 해서 제천행사 때 각종 무예, 유희, 음주, 가무 등이 실시되었다. 그 다음 성인식이라고 하는 게 부족국가 시대에는 나타나는데요. 이게 지금 이 사회에 있으면 되게 문제될 거예요. 뭐냐면요.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을 참고 이겨내야만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하는 성인식이었어요. 그래서 그 예를 들면 이거를 이제 견뎌내야 성인이 된다라고 본 거예요. 그 당시에 시행되던 성인식은 단식, 굶기거나 생매장하거나 몸에 상처를 내거나 못을 박는 등 고행을 시키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경험 후에 유년기 생활을 벗어나 청년단의 일원이 되었음을 선포한다. 말이 돼요? 생각해봐요. 막 한 끼만 굶어도 죽겠는데 막 단식시키고 생매장하고 이거 뉴스에 나올 법한 일이죠. 근데 이 당시에는 이러한 의식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천행사와 성인식 그리고 궁술이나 유희 이러한 것들이 부족국가 시대의 특징점입니다. 부족국가 시대의 특징점 뒤에 보면 궁술과 유희 나오죠. 궁술 뭐였어요? 활을 사용해서 화살로 목표물을 맞추는 그러한 그러니까 활쏘기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러한 것은 당시에 지배층들은 무예를 통하여 체력을 단련하였고 무술 연마를 겸하여 궁수를 이용한 사냥 등을 즐겼다. 삼국시대의 무예적 유의였던 석전, 수박, 각저 등이 나타났다. 이거 지금 여기서 간단하게 보고 뒤에 가서 다시 볼 건데요. 석전, 수박, 각저 이러한 것들의 용어가 현대에 뭔지 연관해서 보시는 거 좀 중요해요. 꼭 이거는 한 문제 이상은 꼭 나와요. 이 고려시대에서 시행되었던 양반들의 놀이는 이렇게 나오면 쉬운 거고, 그죠?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요. 설명을 하고 이거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 명칭을 찾아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으니까 저랑 같이 볼게요. 일단 여기 나와 있는 석전이 먼저 나왔어요. 석전. 이거는 말 그대로요.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편갈라서 던지는 그러한 형태가 석전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수박은 뭐냐면 먹고 싶다, 그쵸? 수박이라고 하는 건 태권도로 수박을 뽀갠다 생각하세요. 그래서 현대의 태권도와 연관이 되는 게 수박이에요. 태권도로 수박을 뽀갠다. 주로 이게 딱 태권도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로 손기술을 사용해서 공격하는 그러한 거고요. 그 다음 각저. 왜 우리 어떤 경기, 민속 경기 중에요. 씨름 시작할 때 왜 선수들이 이렇게 삿바 잡고 90도로 숙여서 이렇게 시작하죠. 각져 있잖아. 그죠? 각졌다. 씨름. 이렇게 해서 씨름 각저가 2018년도에 기출이 됐었어요. 두 사람이 맨손으로 허리에 띠를 잡고 힘과 기를 겨루어 넘어뜨리는 씨름의 일종이다. 쉽죠?
각졌다, 씨름 이렇게 해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저포라고 하는 건 우리 민속의 전통 오락 중 가장 오래된 놀이로 정월 초하루부터 보름까지 시행하였으며 독에 걸륜모라는 호칭을 붙여 실시되는 놀이로 돼지, 개, 양, 소, 말, 짐승의 크기 이렇게 놀아가는 거다. 이게 뭐예요? 저포 말 그대로죠. 저포 나와 있잖아. 우리 윷놀이 할 때 이거 기억 어떻게 하시냐면요. 여기 들어가죠. 윷놀이가 몇 개야, 몇 개. 나무가 몇 개죠? 4개죠? 자, 포는 사잖아. 그죠? 그래서 저 포는 윷놀이. 예전에는 처음에는 5개였대요. 이 나무 막대기가 5개였는데 현재는 4개가 되어 있죠. 그러면서 독에 걸린 이 돈견양우마 놀리는 것처럼 윷놀이 할 때 많이 놀리는 것처럼 해서 독에 걸륜 모예요. 이게 뭐 크기나 빠르기를 통해서 이건 돼지 돈자잖아요. 그쵸? 돼지, 개, 양, 소 우자 써서 소, 말 맞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교재 내용이. 그래서 돈견양우마 한 번쯤 그냥 이게 왜 나오냐, 왜 기억을 하자라고 하냐면 저포라고 하는 형태가 기출이 2016년에도 됐었고요. 18년도에도 됐었어요. 그러면 더 들어가서도 알아볼 수 있는 게 또 그렇게 해놔야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견양우마 여기까지는 우리는 기억할게요. 저포 4개를 던진다. 윷놀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삼국 및 통일 신라 시대의 체육해서 나와 있죠. 삼국시대의 사회와 교육. 삼국시대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고구려, 백제, 신라가 막 지들끼리 계속 부딪히고 싸우고 막 이러잖아요. 그쵸? 그래서 계속 대립을 하니까 국방체육이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이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졌었어요. 교재 보시면 고대 부족 국가 체제를 갖추며 민족 의식을 성장시켜 통일신라 문화에 정신적인 기초를 부여한 시대이다. 삼국이 서로 대립하고 있었던 만큼 국방체육으로서의 무술이 발달하게 되었다. 그죠? 여러 가지 민속적 유희가 성립 발전하며 교육으로서의 신체 운동이 완성되는 시기이다. 삼국시대의 사회, 유교와 불교가 도입되어 전통적인 무속신앙과 조화를 이루었다. 윤리의식과 정치제도가 발달하였다 라고 되어 있고 삼국시대의 교육 나오죠. 시대 교육. 첫 번째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요. 태학이나 고경태 누구 이름 분명히 듣는 사람 중에 있을 수도 있어. 고경태 해서 경당과 태학 고구려와 연관되는 교육기관이고요. 그 다음 백제는요. 비읍 따서 박사제도라고 나오면 다 백제와 연관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신라는 지금 아시는 분들 막 사극 많이 보신 분들이나 많이들 아실 거예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화랑도라고 하는 것이 신라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해서 태학이나 뭐 경당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경당이 왜 의의가 있느냐. 교육기관이에요. 교육기관인데 교재 보시면 독서도 했잖아요. 독서도 했고 활쏘기 같은 것도 했어요. 교육기관에서. 워낙에 그 국방을 지키기 위한 무술이나 이러한 것들이 중요시했기 때문에 독서도 했고 그 청년들이요. 여기서는 청년들이 밤낮으로 공부를 했다. 밤낮으로 책을 읽고 독서를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일반 평민들이 교육을 했던 곳인데요. 일반 평민들이 밤낮으로 청년들이 독서를 했다라고 한 게 경당이라는 건데 여기서 활쏘기라는 것도 같이 시행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한국체육사학 쪽에서 교육적으로 의의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백제, 의박사, 역박사, 오경박사 등 박사제도 어찌됐건 비읍 따서 박사제도는 백제구나. 신라의 화랑도는 뒤에서 자세히 볼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 궁술, 기마술, 검술, 사냥, 편력 이러한 것들이 화랑도의 교육 방식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화살이나 말을 타는 거나 검을 다루는 거나 사냥이나 편력 같은 경우에는 다시 뒤에서 볼 거니까 여기서는 넘어갈게요. 이러한 것들을 교육 방식으로 했구나라는 거고요. 그 다음
삼국시대의 무예해서 신체 단련과 군사훈련을 목표로 한 상무적 무예가 중시되었다. 무예를 중시 여겨서 이렇게 받드는 게 상무적 무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궁술이라고 하는 게 계속적으로 나오죠. 궁술은 시대적으로 보면 중요하게 봤던 것들, 뭐 즐겨했던 모든 것들이 다 궁술에 들어가요. 뒤에서도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뭐 조선시대에도 나오긴 하는데요. 일단 삼국시대에 고구려, 백제, 신라 전체적으로 이 궁술을 중시했어요. 무술로서 높이 평가되어 궁술 실력으로 인재를 등용했다라는 거죠. 궁술 뭐라 그랬죠? 활쏘기라 그랬잖아요. 그죠? 해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백제. 우리 백과사전 기억하시죠? 지금도 있나 백과사전이? 관사. 과사전. 그래서 백관사전.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관사라는 용어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 고구려는요. 키워드가 고수예요. 고수. 수렵. 그리고 마지막에 신라는 뭐냐면요. 욕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궁신. 이렇게 해서 궁전법이라고 하는 용어가 신라와 연관이 돼요. 교재 보실게요. 백제는 관사라는 군사적 행사에 의해서 인재를 등용했다라는 거예요. 관사라는 군사적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서 인재를 등용했다라는 거예요. 궁술, 그래서 연관이 되고요.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봄, 가을에 수렵, 그 사냥 대회를 통해서 궁술에 능한 인재를 등용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수렵을 통해서. 그 다음 신라 같은 경우에는 궁전법으로 인재를 등용했다라고 보는데요. 이 궁전법에서 기마, 그 말 타면서 하는 기술이랑 궁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궁전법 시험을 보고 테스트해서 선발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고구려, 백제, 신라 3국이 다 궁술, 활쏘기를 중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신라의 화랑도 체육 이렇게 나와 있죠. 신라의 화랑도는요. 여러 가지로 좀 의의가 있는 게 문무를 겸비한 인재를 등용했어요. 문무가 뭐냐면 그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는 애, 그런 애를 중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관료를 등용하던 교육제도이다. 관료를 등용했으니까 귀족 자제들이 참여를 했겠죠. 그러한 의미고요. 신체적 단련을 통한 강한 청소년 양성을 목적으로 하였다. 청소년 단체구나. 집단 활동으로 도덕적 품성과 미적 측면을 함양하였다. 원광의 세속 5개를 바탕으로 충성 보국할 수 있는 문무겸비의 인재를 양성하였다. 문예와 무예가 다 겸비되어 있는 인재를 양성하였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세속 5개는 세속 5개 볼까요? 원광의 세속 5개. 살사 알죠? 춤. 살사교사입니다. 그래서 살생유택, 사군이충, 교우이신, 사친이효, 임전무퇴 기출이 된 적이 있었죠. 세속 5개에 들어가는 것들. 그 안에 뭐 살생유택, 뭐 사람 뭐 어떤 것을 목숨을 뺏는 데는 그만한 그런 게 있어야 된다. 명확한 가림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죽일 때 명확한 가림이 있어야 되고, 충성으로 임금을 모시는 거, 교우이신 믿음으로 친구를 사겨라. 부모님은 효로 모셔라. 임전무퇴 전쟁에 나가서는 물러나지 않는다. 뭐 이러한 의미거든요. 그래서 원광의 세속 5개를 바탕으로 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입산수행은 종교적 의미를 포함하며 부족 생활에 필요한 신체 정신을 단련하였다. 이게 뭐 산에 가서 하는 이러한 것이고요. 편력은, 그래서 편력이 기출이 생각보다 많이 몇 번이나 나왔어요. 편력은 화랑도에서 나온 교육이잖아요. 이러한 것은 일종의 야외 활동이었어요. 밖에 나가서 하는 것으로서 시, 음악 이러한 것들, 그리고 신체 활동 이러한 것들을 포함한다. 시와 음악 관련 활동 및 각종 신체 활동을 포함한다라고 하는 게 편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신라의 화랑도에서 단독으로 나온다면 이거밖에 없어요.
이 전체적으로 뭉쳐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지만 단독으로 나온다면 편력은 단독으로 나왔었죠. 세소국에 단독으로 나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조금 더 들어가서 봐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삼국시대의 민속 스포츠와 오락 이렇게 되어 있죠. 첫 번째로 보는 게 수렵해서 삼국시대의 수렵은 본질적으로 두 개의 다른 면을 갖고 있다. 하나는 왕에 의한 순회, 왕이 나가자 그러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모시고 나가는, 즉 군사적 시위를 목적으로 실시되는 수렵이며 다른 하나는 놀이로서의 수렵이다. 방응은 이거는 계속적으로 나올 거예요. 매사냥이라고 하는 걸 알고 가셔야 돼요. 매방역 있지 않나? 매방인가? 방응, 매사냥 이렇게 해서 한 번쯤 보셔야 되고요.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이 모두 매사냥을 하였다. 축국 이건 반드시 다 알고 가셔야 된다라고 했어요. 현대 이제 이거는 똑같아요. 기억하기 너무 쉬워요. 축구나 뭐 제기차기 이러한 것과 연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가죽 주머니로 공을 만들어 발로 차던 공차기이다. 흡사 오늘날의 축구 또는 제기차기와 유사한 형태의 놀이라고 할 수 있다. 궁술은 계속 나왔죠. 이제 이거는 기억해야 돼. 궁술은 활쏘기였죠. 활쏘기와 연관된 것으로서 활쏘기라는 신체 운동이 무술로서 삼국시대에 이미 체계화되었다. 기사 말을 타면서 달리는 쏘는 궁술. 말을 타면서 활을 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탄다라는 의미에서 다르다라는 거예요. 말의 개념이 들어가요. 말 타면서 궁술. 이렇게만 쓸게요. 그리고 석전은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돌을 던지는 거예요. 돌팔매질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변전, 편전, 편쌈이라고도 했다. 뭐 이변 저변 해서 편을 나눠서 싸웠다 그냥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변은 이변 저변을 의미하고 이쪽 저쪽, 편은 이편 저편 양편을 의미한다. 석전은 마을을 돌팔매 겨루기로 전쟁에 대비하는 전투적 유희예요. 이거 하나의 그 기술로 인정을 해서요. 어떤 전투에 대비하는 그러한 것들의 용어로 그러한 의미로 사용이 됐어요. 전투에 대비한다. 그렇게 알고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 투호라고 하는 건 투호는 지금 민속촌 가서도 쉽게 볼 수 있고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하는데요. 이런 뭐 항아리 같은 거 이렇게 두고 화살 이렇게 던지는 거 일정 거리에서 던져서 골인시키는 게 투호예요. 일정한 거리에 항아리를 놓고 화살 같은 것을 던져 넣는 오락이다. 그러나 투호는 단순한 놀이라기보다 궁술과 같이 사례의 일종으로 자신의 수양, 대인관계에서의 예의, 습습후후 하는 군자의 태도를 배우는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었던 듯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 위기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기타에서 바둑에서 위기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악삭이라고 하는 건 똑같은 의미가 쌍륙이에요. 쌍륙은 뭐냐면 두 개의 주사위 생각하시면 돼요. 주사위 최대의 숫자가 뭐예요? 6이죠. 두 개의 주사위 이렇게 해서 기억하시면 돼요. 알았죠? 쌍이니까 두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말을 써서 들여보내는 그러한 놀이다. 비슷하죠. 오늘날에도 이런 거 있잖아요. 부르마르불도 이런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하는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 중마라고 하는 건 대나무, 말 그대로 대나무, 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농주 이거는 왜 엄마들 되게 잘하잖아요. 두 개의 공을 막 이렇게 묘기처럼 계속 돌리는 그러한 형태 있죠. 두 손으로 공 또는 방울을 여러 개 공중으로 던지고 받으며 노는 놀이. 공놀이, 뭐 죽방울, 풍연 이렇게 나오죠. 풍연은 다 말 그대로예요. 연을 바람을 통해서 날린다. 연 날리기와 연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신라 화랑의 체육 사상에 대해서 나오죠. 신라 화랑의 체육 사상. 여기다 쓸까요? 화랑이니까 얘네랑 연관이 되니까 화랑의 체육 사상은 심신이 불근불근하다. 심신이 불끈불끈 아니고 불근불근하다. 기억하시고요. 심신일체론. 그리고 두 번째 심신이 신체미를 숭상했어요. 심신이 불근불근.
불국토 사상이고요. 그 다음 여기다 쓸게요. 군사주의 체육사상. 해서 심신이 불근불근하다 기억하시면 돼요. 교재에는 신체 및 숭배 사상 뭐 이런 것이 먼저 나왔고 그 다음 심신일체론적 체육관, 그 다음 군사주의 체육, 불국토 사상 이렇게 나와 있죠. 그냥 심신이 불근불근해서 여기서는 불국토 사상으로 해서 뭐 자신의 땅이 곧 자신의 땅이 곧 부처의 나라이다 막 이렇게 생각했던 거거든요. 그만큼 불교 사상이 지배적이었구나 보시면 되고 어떤 신체 및 육체 및 이러한 것들이 숭상이 되었다. 심신일체론 화랑 자체가 문무견비를 하면서 심신, 머리와 그 정신과 몸과 일체가 되는 것을 중시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신라 화랑의 체육사상도 역시 2015년도, 18년도에도 기출이 됐었어요. 어떠한 것들 고구려, 백제, 신라 전부 다 단독으로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뭉쳐서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나오는지는 대충 그림이 나오시죠. 핵심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문제 푸는데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들어가 보셨는데 어떠세요? 체육사가 맞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에게 체육사가 좀 플러스 되는 그러한 과목이기를 바라면서 다음 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